ADS-B 제3과목 데이터 분석에 대한 Q&A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점추정, 또 가설 검정, 기무가설에 대해서 제1종 오류, 비모수 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읽어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점추정은 모수가 특정한 값일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후에 표본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이죠.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 두 가지를 정하게 되고, 귀무가설을 저희들이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죠. 자, 4번 보면 비모수 추론은 가정된 분포가 없으므로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고 검정을 실시해 모수를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모수 추론은 모수 자체보다는 분포 형태에 대한 검정을 실시합니다. 즉, 분포 형태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등의 가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검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정을 하지 않는다, 또 모수를 추정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분포 형태에 대해서 가정을 하게 되고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 형태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두 그룹의 혈액형 분포가 동일하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하게 되죠. 자, 4번이 틀려 있고요. 자, 다음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에 대한 것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보면은 여기 교차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폴트하고 스튜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에 대해서 yes, no, yes, no 두 가지 범주에 대해 교차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제곱의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은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되고, 관찰된 빈도가, 여기 빈도라는 것은 몇 번 나왔느냐 하잖아요. 그래서 디폴트가 no이면서 스튜던이 no인 것이 6850, 디폴트가 no이면서 스튜던트가 yes인 것이 2817,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값이라는 것은 관측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을 합해서 기대값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카이 제곱 테스트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p-value라는 것을 봐주시면 여기 있는 값이 이제 0.05보다 작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카이제곱 검정의 독립성 검정에서는 여기 교차표에 있는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검정을 하는 것인데, 귀무가설이 두 변수의 차이가 없다예요. 즉, 독립이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대립가설이 두 변수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체하고 학생이
서로 독립이다. 또 대립가설은 연체하고 학생이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p-value가 0.05보다 작죠.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돼요. 서로 독립이 아니다. 즉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연체와 학생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설 검정의 다른 영상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사용하는 영상인데요. 만약에 가설 검정이나 제1종, 2종 오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다면 한 번씩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좀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카드 대금 연체 여부, 또 학생 여부를 포함하는 데이터인데 독립성 검정 결과로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 나왔던 그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연체 여부하고 학생인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 p-value 보시면 굉장히 작은 값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주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고, 귀무가설은 학생과 비학생의 연체는 같다이다 라고 나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두 변수의 차이가 없음이 귀무가설이죠. 변수 차이가 없다, 독립이다,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비학생 사이의 그 연체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과 비학생 간의 연체 차이가 5% 유의사 수준에서 존재한다. 여기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p-value를 보고 어떤 표현이 맞는지 찾아주는 거네요. 보면은 p-value가 굉장히 작은 것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겠죠. 그리고 반대인 연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이 틀린 내용이었어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나오려면 p-value가 0.05보다 커야 되죠. 4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대립가설 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설명이에요.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영상을 좀 멈추시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설명을 글로 써 놓은 거예요. 자, 다음은 상관 분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10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S자 곡선으로 해서 비선형이죠. 비선형으로 보이게 되면은 스피어만 상관계수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범위를 측정한다.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해당 그래프의 형태에 사용된 상관계수의 종류와 상관계수가 알맞은 것은 해서 보기가 4개 있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답은 스피어만 상관계수였고 1이었어요. 이쪽에 x하고 y를 봤을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수로 된 1이라는 것이 답이었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는
선형적인 크기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간 비율 척도를 쓰죠. 그런데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비선형적인 관계도 나타낼 수가 있고 서열척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이 상관분석의 결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점수를 따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상관계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0.66이라고 나오는 것이 상관계수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관계수냐를 봐주시려면 여기에 나오는 출산율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교육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음의 상관관계, 하나가 증가할 때 감소, 이런 식으로 서로 방향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수로 나온 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게 되면 다른 하나도 감소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1번부터 보게 되면은 출산율은 시험과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산율하고 시험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럼 출산율은 시험과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냐 라고 봤을 때 아니죠. 여기 시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농업인구 비율이 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답이 보이죠. 1번이 틀려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시험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교육 수준이다. 자, 그럼 시험하고 교육 수준 보니까 0.7 보이고 있죠. 그럼 시험에서 다른 것들하고 이제 같이 보게 되면 여기 캐톨릭이라고 나온 거라든지 여기 숫자들이 더 작죠. 절대값으로 보셔야 돼요. 그 여기 위에서도 0.7보다 더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양수, 음수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이 말은 음의 상관이라는 것인데 한번 볼까요? education하고 출산율을 보니까 음의 상관 맞죠? 자, 그리고 출산율과 농업인구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농업인구 비율하고 같이 보게 되면 0.35라고 돼 있는데 얘는 선형관계를 보이는 거죠. 물론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0.1보다 작은 값이에요. 0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면 선형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0.1보다 큰 값을 가졌다 그러면 약하게라도 선형관계가 있는 거고 0.3을 좀 넘어가면 그래도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어슨 상관계수에 관한 건데요. 아래는 응답자의 키와 몸무게를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 중 응답자 1과 응답자 2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얼마인가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피어슨 상관계수는 구하는 식을 보면은 두 개 변수니까 첫 번째 변수의 표준편차, 두 번째 변수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곱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모로 보고 분자 쪽에 공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평균도 구해야 되고 표준편차도 구해야 되고 공분산이라는 것도 구해야 되죠. 물론 구할 수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공분산 구해갖고 공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의 곱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보기를 보면 우선 키하고 몸무게를 봤을 때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하나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 3번은 아니에요. 그럼 1 아니면 0.5인데 비율을 따졌을 때 5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또 똑같이 5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1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RCORR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상관 계수들이에요.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상관 계수가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가 p-value로 이렇게 아래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컴프 프라이스, 세일즈에 대해서 여기 있는 상관계수가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때 아래쪽에 있는 p-value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0.05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다. 그럼 유의한 거고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2니까 세일즈하고 컴프 프라이스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일즈하고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프라이스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라는 것하고 프라이스 마이너스 0.44 이걸 보셔도 되고 여길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세일즈 쪽으로 쭉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은 절대값 가장 큰 것 마이너스 0.44 맞죠? 자, 그리고 3번 보면은 프라이스가 올라갈수록 세일즈는 낮아진다. 그럼 음의 관계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것이 올라갈수록 세일즈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의 상관 맞죠? 맞는 말이고 세일즈와 프라이스는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 위에서 방금 음의 선형 관계라고 했잖아요. 4번이 틀려 있어요. 자, 그리고 주성분 분석이네요. 다음 4개의 데이터 변수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주성분 분석을 적용해 얻은 결과인데 제1 주성분 식은 보통 저희들이 주성분 분석 문제가 이쪽 아래쪽을 많이 묻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식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로딩스를 봐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1성분 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변수들이고 그 제1성분의 회귀계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컴프1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되어 있으니까 0.54 곱하기 여기 mother라는 변수 그 다음에 더하기 0.58 곱하기 그 앞에 있는 변수명 이런 식으로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시계열 분석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AR 모형하고 MA 모형의 차이 그리고 AR, MA 모형이 이제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면 되는데요. AR 모형은 백색 잡음의 현재값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값의 선형 가중값으로 이루어진 정상 확률 모형이다. 정상 시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R이라는 것은 여기 YT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값 그리고 현재의
여기 에러 보이시죠? 이게 백색 잡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A 모형은 여기 다 에러죠. 그래서 유한계의 과거 백색 잡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MA 모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ARI MA 모형은 비정상시 계열이에요. 그래서 차분이나 변환을 통해서 정상시 계열인 AR, MA, 그리고 AR, MA 모형으로 바꿔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설명 멈추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